남북 주민들이 DMZ 평화공원에서 벚꽃놀이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만갑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야망의 예술가시고요. 북한 진출도 노리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찬물에 손을 담그면 뜨거운 물로 변합니다. 법이네. 홍만대 감독님 모십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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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데이트라이트 받으셨어. 김성주. 김성주 나오셨어. 위인이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 그의 담력과 배짱은 온 세계를 매일 매 시각 놀라움과 경탄의 도가니 속에 끌어 번지게 하였다.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독재자에 대한 어떤 우상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김정은은 3살 때 그 한글을 다 깨우쳤고 권총사격을 해서 백발백중을 했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7살에 무면허로. 예, 무면허로. 즉 우리 제국주의자들이 전쟁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나오는 방송을 일부러 이제 선전용으로 이렇게 틀 때도 있고. 이곳이 없는 이남 땅에 비친다 햇발 자주의 햇발 우리 운명 제 손으로 구원하라고 비춰주는 자주의 햇발. 최고의 권위를 가져왔으니까 소위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진출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세상이 네. 한 군데 남았습니다. 사랑이 전파되지 않은 곳. 바로 이 인역에 있는데 우리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은 복만대 감독이 누구지? 네. 이럴 수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랬죠. 찬물에 손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 마술사? 아주 따뜻한 영화를 많이 만드신 분이시죠. 뭔가 금혁이는 아는 눈빛이에요. 금혁 씨는 설마 들어보셨어요? 복만대 감독님? 하게 앉아있어. 모든 한류를 다 알잖아요. 알고 있죠.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아니 근데 보통 복만대 감독 알면 자신 있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쑥스럽게 알아요. 알죠. 그 작품도 이제 많이 하셨고 그리고 타 기타 방송사 예능 프로에 나오시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복만대 설날에 감독 영화 중에는 혹시 전체 관람가 영화가 있습니까? 궁금해요. 양양입니다. 아니 그럼 그게 가장 전체 최근 관람가는 영화야죠. 뭔 관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단편 영화인데 그렇죠. 19금 전문가예요? 네? 뭐라고요? 아니 19금 전문가냐고요? 네 맞습니다. 야동. 진짜? 야동하고 야동이 야동이잖아. 아니, 19금이 야동. 그러니까 왜냐면 북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궁금해하시는구나. 네. 북한 영화는 최고 19금이 뽀뽀하려고 할 때 우산 딱 가려요. 그럼 스스로 상상하는 거지. 러브씬도 없어요? 없어요. 뽀뽀신 우산 딱 가려요. 누가 보겠어요? 아버지 항색바람이라고 그거 단속 엄청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본 사람들은 진짜 뭐가 봉 감독 같은 분이 가서 19금 만들겠다. 바로 정치부청서 가죠. 수용소 갑니까? 영화 지원을 청사까지 해요. 아니 초대해놓고 왜 왜 이렇게 신으로 받들어야 될까요?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독재자에 대한 어떤 우상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힘들 때 뭔가 신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대여야 하는 신이 바로 우리 김씨일가, 김일성, 뭐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교육을 계속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세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김정은 시대 초기에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후계자로 지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처 만들지 못했는데 이젠 집권 10년 차가 돼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그 스토리도 좀 쌓였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최근에 위인전을 발간을 했어요. 미인이야. 좀 살아있는데. 김정은의 위인전. 그 제목이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위인전을 만들었는데 그 위인전 내용을 보면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이 다 가득 들어가 있죠. 김정은이 얼마나 위인인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적어놓은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하다 별걸 다 만드네. 아유. 집권 10년 차입니다.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타지 소설 한 편을 썼습니다. 자, 뭐 각본, 감독 다 김정은이지만 공 감독님이 각색을 살짝 했어요. 평양 자, 가야죠. 김정은의 대서사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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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오셨습니까? 준비돼, 준비. 예. 이거 갔나? 평양을 딱 찍고. 네. 노동당 가가. 네.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 알았어. 알겠습니다. 언니 들어가실게요. 우리 이모 배우. 우리 작가님. 아니, 이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잘한다. 야, 잘한다, 우리 작가. 아, 귀여워. 준비. 하나. 네, 학생 장군님께서 이리 작은 부대에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 동무들 중에서 심장병 걸린 동무가 있다는데 증상이 어떻게 되나? 어떠한 기별도 없이 가슴을 부여잡고 픽픽 쓰러져 제낍니다. 잠깐. 그 동무는 심장병이 아니야. 그 동무가 쓰러졌을 때 주위에 뭐가 있었어? 무엇이 있었는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에이, 지금 당장 그 동무 데리고 오라. 합류 좋아. 아이고 연약하다. 아이고 비슬비슬하다. 아이고 여리여리하다. 아이고 간열이다. 아이고 부러질 듯하다. 저는 가볍구만. 아이고 이 동무가 너무도 연약하여 자꾸만 심장을 부여잡고 픽픽 쓰러져서. 알겠어. 내 뭔가를 알겠어. 이 이순실 동무에게 남새 무침을 한번 줘보라. 남새. 남새 무침. 채소. 남새무침 여기 있습니다. 채소 보자마자 죽었어. 자랑스러운 니만과 평년 전사들이여 이것을 보라. 어디서 나왔어? 좋아. 그 감정 좋아. 그 감정 좋아. 그것은 자, 풍긴다. 고기 냄새. 자연포. 일어나고 있어. 이란이. 좋아. 역시 우대하신 장군님 만세입니다. 자유복금으로 살려내다 장군의 만세 장군이 우대합니다. 좋았어, 여기까지. 아니, 복만대 감독님, 이거 지금 장르로 치면 어떤 장르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판타지에 좀 가깝죠. 그렇죠. 판타지 소사가 좀 묻어있는 그렇죠. 영웅 만들기. 그렇죠.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진짜 이렇게 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아주 근거 없이 만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 꼬리를 하나 가지고 옆에서 가득 부풀리죠. 노동당 역사연구소 안에 사적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적 지도원들은 달라붙어서 김정은이 어디 가다가 한마디 하면
왕창 부풀리죠. 우상화 자료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뭐 훈장까지 받고요. 그리고 그 서희 그 김일성 개간인까지 됩니다. 개간이요? 개간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작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의 상이죠. 김일성 개간인. 개간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혁명 일화도 만들어냈고요. 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서 약했어요. 분명히 약해가지고 좀 옥지스럽다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청구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도 엄두 못 내던 걸 지금 막 최고의 권위를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밑에서 사족 지도들이 엄청 바빠지지 않을까. 소위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김정은 시대의 그런 신격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부서에 배치가 돼서 이제 만들어라 이러면 충격을 받지 않나? 아이, 그걸 숭고한 혁명가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북한의 작가들이랑 이제 그 선전부 당의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세뇌를 합니다. 내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이런 걸 못 만들어낸다고. 나부터 그럼요. 세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걸 오부라는 사람들인데 종교화된 거죠. 그렇죠. 거의 종교화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들어도 뭐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걸 들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럼 믿나요? 아, 네,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세뇌 당하고 산 입장이라 그렇게 이제 막 3살 때 어린 나이에 총을 막 집어서 총을 쐈는데 명사수가 되다 보니까 10발을 쏘면 그 10발이 다 한 개 구멍으로 간통을 한대요. 놀랍다. 아니 그래서 사람인데 누군가 한 명은 부정할 수 있잖아요. 야, 그게 그 말이 진짜겠어? 맞아. 야, 그건 있을 수 없잖아. 말도 안 돼. 누군가 한 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럼 아워지가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현지 지도를 내려갔는데 아빠가 보고 싶다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7살에 7살 때. 무면허로. 그렇게 가다가 길 이정표가 바뀌어서 그거를 또 고쳐놓고 김정일 뒤를 따라왔다더라. 예. 가는 길에 이정표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초고속 버트를 이제 200km 속도로 몰아가지고 그 시험을 보는 운전 시험자를 9번이나 이겼다고 그게 다 강연 자료에 나왔었습니다. 수령의 신격화는 뭐 김정은 시대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계속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뭐 이런 허황된 신화 많죠? 제가 그때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해방 직후라서 김정일이 5살밖에 안 됐을 때래요. 근데 그 김일성의 관저라고 하는 저택에 그 소련군 사령관에 준하는 엄청난 고위 장교가 찾아온 거예요. 하필 점심시간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김일성을 수행하는 북한 사람들도 감히 말리지를 못했대요. 근데 갑자기 5살 되는 애가 허리에도 안 오는 애가 딱 막아서면서 유창하게 러시아어로 지금 수령님께서 어침 중이시니까 이따가 다시 오던지 기다려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수령님의 자제분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러시아어를 그러니까 정말 유창하게 구사하는 줄 몰랐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장군님은 태어날 때부터 외국어를 다 갖추고 태어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얘기가 개연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사실은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쭉 러시아 개별 그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이 가르치는 역사랑 다르게 지금 위대성 선전을 한 거예요. 뻥튀기네. 남한에 그때 언젠가 크게 수해가 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김정일이 그 수해난 남한 인민들에게 쌀을 보냈는데 그 쌀이 이제 전설 속의 쌀이라서 그 쌀 한 알로 밥을 지었더니 온 집안이 다 먹었고 그 한 자루로는 온 마을이 다 먹어서 이제 김정일을 너무 찬양을 한다. 쌀 한 알로? 예, 한 알로 이제 한 그릇이 되더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게 전설 속에서 있던 쌀이면 유통기한이 좀 오래 지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그 유치원에 가면 그 사령부 유치원에는 그 아이들 군사놀이 하는 동산이 하나 조그맣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소나무를 하나 길게 꼭대기다 그 산 덩어리다 올려놨는데 그 심어난 소나무에
비가 오게 되면 아이들이 그 소나무를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원스님께서 7살 어리신 나이에 비가 올 때 쌍무지개가 떴는데 그 소나무에 올라가서 무지개를 잡았다는 그 그림도 있고 그런 전설도 그래. 있는 거예요. 맞아, 들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도 7살, 나도 6살 이런 나이에 비가 쫙 오게 되면 무지개가 서기를 바라고 그렇지. 무지개가 서면 그 소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잡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있어요. 섰다 섰다 무지개 새똥다리 무지개 만경봉 소나무에 걸려있는 무지개 어린 시절 선생님은 무지개를 잡으셨네. 그러니까 무지개만 뜨면 장군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7살 어리신 나이에 무지개를 잡았다. 세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우상화 작업. 자, 북한에서는요, 우상화 작업을 하다 우리 주민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www.김정은을 검색하지 마시오. .com. 왜요? 왜? 더 검색을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검색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요? 북한에는 이제 자체 인트라망이 있어가지고 우상화 교육 자료 같은 거는 자체를 엄청나게 돌려줍니다. 거기선 되는데 이제 그 해외 인터넷은 북한을 들어가지 못하죠 지금. 그러니까 자체 인트라망에서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검색해도 안 열리죠, 안 나오죠. 저기 이제 검색창이 있어요. 위에 가면 오른쪽 이쪽에 가면 검색창이 있는데 김일성, 김정은 당연히 안 되고. 네. 이제 북한 홈페이지에 이제 김정은 뭐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마우스 커서가 거기로 올라가잖아요. 그 커서가 못 올라가요. 아이, 진짜예요. 커서가 해보세요. 없어져요, 그럼? 해보세요. 커서가 사라져요. 저도 이제 유학 나갔을 때는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구글에다가 김정일 세 글자 치는 거 오래 걸렸어요. 김정 치다가 이건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거. 누가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내가 이거 쳐서 나왔을 때 보잖아요. 땡땡 백화에는 다 나와요. 김정일에 대해서 뭐 가족관계 그거 보면서 심장이 그냥 쿵쿵쿵 떨린다니까요.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신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구나. 그쵸? 네. 저는 김정은이 검색어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하고 제가 사실은 김준 배우를 되게 좋아해서 한국의 김준 배우를 저 검색을 했는데 외국에서는 다 영어로 쓰잖아요. 그래서 KIM J를 썼는데 밑에 연관으로 김정은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마 내가 아는 그 김정은일까 하는 생각에 그냥 혹시나 눌러봤어요. 근데 진짜 뭐 엄청 뜨는 거예요. 김정은에 대해서 막 패러디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사람이라고. 저희는 일단 뭐 개인 봉사원이 핸드폰을 절대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야 김정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검색해주겠다고요. 그럼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그걸 검색하는 걸 들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북한행단이 감옥행이에요. 바로 서로 감시하고 있고 이제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어서. 핸드폰만 딱 이렇게 집으면 우리는 반대로 이제 돌아가서 등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어쨌든 인터넷이 뭐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검색을 막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우상화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철남이 하는 것처럼 일성이 정일이 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괴를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막아놨을 것 같고요.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장성택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북한의 역사가 많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경우가 있어요. 그때 김정은이 김정일이 그 지침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거치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을 못 올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정은 같은 건 정말 문자 그대로 신인데 이 김성민과 똑같이 검색할 수 없다. 이런 논의죠. 사실 근데 신이 되고 싶은 김정은의 욕망은요, 이게 해외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뉴 선전선동 영상으로 보시죠. 조선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행복. 의원들에게 인차 정을 붙일 수 있겠는지
타가서의 두 아들을 맡긴 다음 나에게는 애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버릇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만수르와 샤리프는 눈에 띄게 튼튼해졌습니다. 어머, 안수로? 만수르. هلق النقاط هنا أنا كثيرا مسرورة عندما أشاهد الأطفال يتفاعلون مع المجتمع مع الأطفال الكوريون ويحبون كثيرا هذه ويقومون بالأناشيد والأغاني. 아우야 대박. 또 무엇입니까? 복숭아. 또 무엇입니까? 사과. 네, 만수르 정말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 쳐서 축하드려요.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나 어머니들에게 이런 행운을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أنا في الحقيقة كان لي فرصة أن زرت بعض البلدان ولكن هنا في هذه المجانية يعني هنا أفضل بكثير من باقي البلدان. 좋은 나라에서 타가서를 졸업한 우리 만수르가 이제 이 나라 어린이들과 함께 더 넓고 따사로운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와, 진짜 못할 짓이다. 그 유치원 시리아, 그 애들도 유명해요? 그 애들이 북한 주재 이제 시리아 대사관 대사 아들들인데요. 그 탐만 슬레이만이라고 그분이 아마 거기다 보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 이름이 또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그래서 거기서 아마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워가지고 발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북한 타가서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 타가서가 외국인 자녀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타가서로 엄청 유명을 해요. 아, 근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왜 외국인이 하필이면 나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주의 지도가 좋고 우리 수령이 위대하다고 해도 외국인이 볼 때는 안 믿겨지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서도 보면 네. 북한 사람들이 만세하고 한호하는 거 저거 다 쇼야 안 믿어져 하는데 네. 실제로 외국인이 나와서 한다. 이거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만갑 식구분들은 이제 계실 때 저렇게 외국인들이 나오는 방송을 자주 보셨나요? 외국인들이 나오는 방송을 일부러 이제 선전용으로 이렇게 틀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와서 간첩 활동을 많이 했다고 이제 기자회견 가지는 그런 프로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걸 유엔을 도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말에? 네, 이번에 미국이 한국말에? 네, 이번에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걸 유엔을 도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너무나도 모르고 전쟁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적들이 우리에 대한 손불질을 기억한다면 우리 공화국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것입니다. 야, 위력이보다 말을 잘한다. 대박이다, 야.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군 누구의 뭐 제재나 뭐 전쟁 광기에 굴복할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야, 재밌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일단 본 감독님, 네. 저거 어떻게 연출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진짜 리얼 상황 같나요? 저는 연출이라고 보고 있고요. 설정이야? 트레이닝이 잘 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발음이 다르죠? 네.
전 지금 발음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 그냥. 와, 이거 정말 영상을 끄고 그냥 듣기만 하면은 정말 그냥 외국인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사람들은 북한인이 맞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인이 아, 저 사람의 아버지가 드레스눅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월북을 합니다. 주한미군이 월북을 했다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4명의 미군이 같이 월북을 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자기 상관이랑 다퉈가지고 홧김에 술 한잔하고 건너간 케이스도 있고 방송 듣고 건너간 케이스도 있고 당시 이거 소련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북한으로 건너간 케이스도 다양한데 어쨌든 이 4명은 자발적으로 월북을 한 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했냐면은 북한 영화에 단골로 등장을 해요. 지금 우리 이만갑 식구들이 저 사람들의 아버지 얼굴을 보면 바로 알 거예요. 미군이 등장하는 영화에는 무조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탓이요? 아니면 영국의 지배층들 때문에 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준비나 하시오. 내가 직접 연방 대신원장 칼빈스 씨에게 당신들을 여기에서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철이, 순철이가 우리 학교 후배예요, 제 후배. 홍철이에요, 이름이? 홍철이, 순철이. 얘네가 대동훈인민학교를 다녔고 용광중학교를 다녔고 홍철이는 인민학교 졸업하면서 외국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네는 지금 압록강 군사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맞아. 군사대학 영어 가르치는데 얘들은 우리 후배인데 나보다 더 지금 평양 사투리를 쓰죠. 사투리를 쓰고 손심상해. 만약 적들이 우리에 대한 손불질을 기어코 한다면 우리 공화국에 우린 일심단결에 가장 비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건 군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그걸 미국이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는 아버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에서 배우고 국가에서 배워서 영어 가르치고 있죠. 왜냐면 미국 못 가본 거잖아요. 못 가봤죠. 저런 친구들은 아마 최고의 교육, 예를 들면 평양시에서 뭐 대동훈인민학교 하면 다 알아주는, 용상 유치원 하면 다 알아주는 데인데 며칠 뽑아서 다니는데 쟤네는 우리 옆에 아파트 외교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는 외교관은 아닌데 많은 것을 외국 영화를 계속 나왔어요. 영화를 나오고 대박이다. 저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저희 당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면서 문자 그대로 북한에 충성을 하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봉 감독님 지금 저기 연출이라고 하는데 쟤네는 그야말로 무장된 애들이에요. 평양에서 났고 맞아. 평양에서 교육을 받았고 평양에서 외국학원까지 다녔고 대박이야. 최고의 충성부자들이죠. 저런 애들이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와 저거 이렇게 속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옥류가 많이 다니겠는데. 자네가 옹간 딱 앞에 아파트에 살았어요. 네. 정상국가라고 어필하고 싶은 북한, 이 외국에 이것까지 따라한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뒷광고가 북한 드라마 속 PPL 선전. 절묘한 지정학적 위치와 은근보화 가득한 기름진 이 땅을 오래전부터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외놈들은 16세기 마렵에 이르러 그 야망을 더욱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특산이며 제보인 개성고려 인삼을 강도질하는 데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殿様熊本城の者が大阪に献上品を持ち運ばれ一お世話になりたくお寄りいたしました6年育った人参でございまするが赤く熟した実までついた珍奇な人参の鉢植えでございますなんと朝鮮人参
광고야? 뭐야? 야, 이거 PPL 너무 심한. 근데 이게 뭔가요? 갑자기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인삼을 이 순간에 약간 우리나라 CF 광고 중에 이렇게 어떤 장면 같은데 네, 이거 뭐 PPL인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노린 거죠. 저걸 보게 되면 갑자기 외국인들이 먹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대내용이 아닌 대외용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 그 인삼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되게 2000년도 후반부터 이제 북한에서 저런 광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광고 자체가 없었는데 없었지. 그 대동강 맥주를 비롯해서 몇 가지 내용들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내는데 북한 광고는 영화 뒤에 혹은 다른 프로 뒤에 붙입니다. 한 30초 가량을 그 뉴스 형식이나 다큐 형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사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외 홍보용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한테 새 광고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마지막에 그 거려 인삼 나온 그 인삼은 되게 북한 내에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게 김정일, 김일성 그때는 광고를 일단 김정일 시대에 광고 하나 만들어 놓고 거의 10년, 20년 이렇게 우려 먹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휘파람 자동차 광고 그거 하나 전광판에 넣고 몇 년을 거기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맞아. 그랬었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광고가 되게 화려하고 되게 눈에 띄게 막 변화가 되고 광고에 또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거려링크의 여자가 나와서 막 광고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화된 산업으로 뭔가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광고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논문까지 발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북한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뭐 내수용보다도 이제 외국에 팔아야 되는 게 북한 당국의 고민인데 외국에 팔기 위해서는 그래도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나가보십시오. 뭐 대련, 저기 단동 가면 맨 옵션이 나서 광고 책자를 돌리고 있습니다. 뭐 약품, 약재, 하다못해 인삼, 가정용 전기제품들 씌운 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 그 책자를 돌려서 팔거든요. 저 고려인삼을 만들고 광고를 만드는 제일 큰 이유가 남북한이 지금 좋아지다가 또 나빠졌고 또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그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석유 문제가 지금 제일 급급한데 그 석유를 사오려게 되면 궁극적으로 북한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물물 교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달러를 줘야 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달러를 벌어오기 위해서 광고를 만들고 광고로 인해 갖고 또 그 효과를 얻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요즘 북한에서는요 뉴스에서조차 자본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셨습니다. 천년 숙적 외놈들의 꼴을 볼수록 눈에 부린다. 미국의 제재 장단에 춤추며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저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고 있는 처병동무들 안녕하십니까? 동무들이 즐겨 기다리는 병사의 거양 소식 시간입니다. 자, 방금 전에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 땅에서 우리 후방 가족들의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강선 땅에 고향을 둔 이 병사들이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런 거 이제 다 보여요, 현실적으로. 어머. 7시 현재 사리원시에서는 초당 18m의 생바람이 불었고 최대 바람 속도는 초당 20m에 달했습니다. 원래 자막 안 넣어주는데. 나무가 다 쓰러졌네. 우리는 지금 유기 남포시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KBS 무슨 기자입니다. 유기 남포시는 박대기 기자. 눈 맞추면 이렇게 저기서 남포시 상황이라고 써있어요. 여러 군데 도로가 승무로에서 부러져서 교통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는 신선한 과일과 남새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토마토와 귤 속에 많이 그것은 사람의 몸에서 참으로 만원일을 합니다. 야, 많이 발전했다. 다 모방하는 거네. 그냥 모든 거 다 따라하네. 되게 새롭죠? 충격이다, 충격. 뉴스 막 데스크에서 갑자기 누가 딱 오더니 새로운 게 맞습니다. 새로운 게 맞습니다. 딱 영상이 딱 나오고 되게 새로운데 저는? 이현주 보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남희석 동지는 영원 불멸할 것이다. 항상 호소력이 있을 때는 저렇게 그 리춘희 아나운서 톤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여자 아나운서 좀 부드럽게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날씨를 알려줄 때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치. 네. 네. 근데 좀 저렇게 뉴스처럼 보이는데 되게 뭐 중간에 나와서 뭐 새로운 소식입니다 하는 거 이 컨셉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근데 좀 너무 놀랐던 게 이게 24시간 원래 TV를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치? 네, 그러니까 조선중앙 TV도 한 5시부터 11시까지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3시부터라고 하는데 그래도 새벽에 방영이 된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재난 상황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네, 그리고 재밌어요. 나가서 이렇게 일단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드문데다가 메이크업도 안 한 사람이 막 빗바람 휘날리는데 앉아서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건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재난 현장을 중계해 주시는 분은 정말 남한 방송 같아요. 그죠? 이게 예,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지금 막 눈 쌓이면 이 쌓이는 대로 그렇지. 그대로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고. 이전에는 무슨 나무가지 하나 부러지는 것도 그런 것도 안 내보냈고 다 긍정적인 거 좋은 것만 내보내고 잘 되는 것만. 이긴 것만 내보내고 했는데 이거 지금 다 현지시랑 내보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절대로 이렇게 안 내보냈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또 원칙적으로 재난, 사고 방송은 못하게 됐었어요, 과거에. 우리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비해서 월등한 사회주의 제도인데 무슨 사고가 나는 걸 그 재난인 걸 왜 뉴스에 내보내냐 이래서 절대로 안 내보내. 아예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시대에서 저런 변화를 주는데 두 가지 다 할 거예요. 내용, 형식 면에서 변화를 줘라. 이게 김정은이가 소위 유학파로서 주문한 사항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 이처럼 과거같이 그런 경직된 걸 좀 보리라. 사고, 재난 좀 보여주라. 근데 여기 또 핵심이 있죠. 재난 현장에는 꼭 뒤에 김정은이가 나갑니다. 그러지. 나가서 자기의 위대성을 딱. 라선 씨가 많은 비와 폭우로 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재난이 만약에 일어나잖아. 홍수 가게 되면 막 터져가지고 저희는 몰랐어요. 일어난 사실 자체를. 신의주 쪽에서 엄청나게 물이 잠겨가지고 압록강물이 싹 다 쓸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 그 재난민들을 위해서 장군님께서 직승기를 띄워주셨다. 그러면서 그 이민들, 그 신의주 시민들이 그 인터뷰하는 거 보는데 아버지 장군님께서 저희가 뭐라고 직승기를 띄워주셨습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니 지도자가 인민을 위해서 직승기가만 띄우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990년도에 그 고난의 행군식에 지금 코로나와 똑같은 파라티푸스 전염병으로 엄청 죽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식에 300만이 굶어 죽어도 뉴스 한 번 안 터뜨렸던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병들어 죽는데도 그런 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그런 선전 방송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생긴 것은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자연재해를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나 때문이 아니다 또 있고 또 외부에 또 지원도 받으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이 신격화를 위해서 이런 특별한 방법도 동원합니다. 북한은 K 네모를 이용해 김부자를 신격화한다? K-pop? K-pop? KBS 아니에요? KBS. 제 생각에 선전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좀 서사가 있어야 되니까 영화 쪽으로 K-무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K-푸드 아닐까요? K-푸드. 푸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밥 되는 거 이런 거 북한에서 이용하면 아마 대단히 잘 될 것 같은데요. 정답 물질 볼까요? 북한은 헤이 트로트를 이용해 김부자를 신격화한다. 영차답게 생년하게 트로트를 해요? 오. 이게 말이 돼? 예, 김부자 신격화에 쓰였던 그 노래 바로 이겁니다.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근데 이 노래 다 들어보셨죠? 네. 김씨 일가를 신으로 만들었던 일에 봉사했던 분입니다. 대남방송국 가수 현향 씨입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남방송국 가수 출신 현향이라고 합니다. 대남방송국은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남쪽을 향해서 방송을 하는 곳인데요. 네. 대한민국 국군을 이제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특수부대예요. 아니 이 노래를 현양 씨가 직접 부르셨대요. 현양 씨가 직접 부르셨대요. 북한에서. 진짜? 북에서 이 선전선동할 때 이 노래를 정식으로 녹음해서 부른 분이에요? 네, 저희 부대 자체가 이제 이런 노래를 가져다가 북한 노래가 먹히지 않으니까요. 남한에서 당시 유행하는 노래들을 가져다가 가사를 개작을 해서 다시 부르거나 작곡가 작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남한 멜로디에 가깝게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부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노래를 한번 쭉 불러주시다가 계산 쪽까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청해 주세요.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그래, 이 목소리야.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진실 하나에 울지요. 진실 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진실 하나에 울지요. 그대 국분 사리에 멍이든 가슴이여 상처를 주지 마워 영원히. 그대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비를 그대 지옥의 총을 버리고 구대 국군 사리에 멍이든. 야야야야. 이 곡 말고도 어떤 곡을 불러보셨어요? 이 곡 말고 최진희 선생님을 김정일이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된다. 그래서 최진희 선생님 노래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 노래를 많이 불렀고. 그리고 저희 전작단에 이제 가수가 5명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노래가 한두 곡씩 있더라고요. 찰랑찰랑. 이제 트롯이죠. 네. 네, 찰랑찰랑을 주로 많이 애용하는 가수도 있었고, 한계령을 부르는 가수도 있었고, 칠갑산도 있었고, 찔레꽃, 그리고 사랑의 미로는 저한테 제일 잘 맞아서 네,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발성곡이면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미로는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거예요. 뭐 또 어떤 노래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알았어요? 저는 그 주체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알았는데. 주체의 바람 뭐예요? 그 한국에 오니까 그게 바람이라는 노래더라고요. 김범용의 바람. 네, 맞아요.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때 이름은 바람 한국식 창법으로 좀 허스키하게 이렇게 쫙 그렇게 밑을 깔고 이렇게 가는데 그 노래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부르면서 옆에 사람이 지나게 되면 또 한국 조선 노래로 또 바꿔서 부르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게 되면 주체의 바람을 또 부르고. 그 어떻게 불러요, 주체의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딱딱딱. 그대 이름은 바람 딱딱딱. 뭐야 그거는.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설레는 바람 주체의 바람. 대남 방송국의 공연 CD를 갖고 있어요. 그 CD를 제 손에 들어온 게 제가 남한에서 공연 활동을 한다니까 엄마가 북한에서 그거를 일부러 구입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너무 세련되고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게 중에 뭐 비친다 햇발 자유의 햇발 내 것이 없는 이 남 땅에 이건 남한 가요 아니에요. 자체로 작사 작곡한 거예요. 남한식으로. 아니 소방차 노래인데. 소방차 노래. 아 그래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분다 그 소방차 노래. 비친다 햇발 자유의 햇발 뭐 이러면서 하거든요. 또 분다 하얀 바람이 하얀 바람이 정신없이 말을 했지만 이 퍼즐인 것 같다. 그대만 보면 내 가슴에 또 분다 하얀 바람. 이곳이 없는 이 남 땅에 비친다 햇발 자주의 햇발. 우리 운명 제 손으로 구원하라고 비춰 비춰주는 자주의 햇발. 따뜻하게 힘께 부며 비친다 햇발. 야, 이 표절 진짜 양심도 없는 것들. 근데 너무 신기하다. 저는 그 노래를 모르니까 이거는 자체로 작사 작곡한 노래구나 생각했어요. 들으면서 한국 남한에서 남조선에서 우리는 뭐 북한을 되게 존경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소방차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주의 밝은 햇발. 중앙당 통전부 직속의 북극성 메아리라고 있습니다. 북극성. 네, 그 단체는 북한 주민들, 자국 내 주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단체고요. 북한 주민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적인 남한 주민들도 이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 얼마나 영광인지를 봐라. 이렇게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라서 그걸 단속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암암리도 듣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괜히 쫄고 갔네. 체제가 찬양을 한다 이런 노래인데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같이 부르라고 할 것 같은데 왜 쉬쉬하고 왜 못하게 해요? 아니죠. 북한에서 찬양은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랑 세계 사람들이 찬양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또 그 동영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동영상을 보시면요. 그 콘서트 자체를 남한식으로 해요. MC랑 가수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 콘서트 장소가 서울인 것처럼. 맞아요. 우리 구국의 소리 심야 방송을 들으시는 각계 민중들을 위해서요. 현지와 이 마이크를 직접 연결시켜 볼까요? 네, 그러죠. 그러면 한민전의 PC 통신을 통해서 우리 남도의 맨 끝따라진 제주도부터 가볼까요? 네, 그러죠. 제주 임혜란 씨. 네, 제주 특파원 임현아입니다. 지금 이곳 한라산 기슭에는요 9월의 명절을 축하하는 듯 갖가지 꽃들이 여느 때 없이 더 활짝 꽃망울을 타들였는데요. 장군님 계시는 평양과 제일 먼 곳에 있는 제주민들이지만 주성님의 통일 유훈을 펼쳐가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제일 가깝게 그리며 산다면서 여기 주민들은요 북극성 메아리 악단의 노래 그리워가 듣고 싶다고들 합니다. 공연 영상에 서울대 교수도 나와요. 네? 그래요? 교수가 나온다니까요. 그 김정일의 그 필체가 정말 명필이다. 서울대 교수가 인정할 정도로 장군님의 필체는 이렇게 멋지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가볼까요? 네, 그러죠. 김혜정 아나운서. 네,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캠퍼스에는요 경사로운 9월의 명절을 맞아서 곳곳에 현수막과 대자보, 유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대 학교의 박창길 교수님은요 장군님 필체에 대한 전설 같은 얘기로 대학생들의 가슴 설레게 하고 있거든요. 직접 연결시켜드릴까요?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창길입니다. 저는 지금껏 동서 명필들을 수많이 보아왔지만요. 장군님 필체처럼 그런 명필 중에 명필, 명서예 중에 명서예는 처음 봤습니다. 유치해. 되게 사기꾼 같아, 사기꾼. 그걸 보는 주민들이 와 진짜 서울이네. 서울에서 진짜 우리 장군님을 저렇게 흠모하는 거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진짜인지 알고 몰래 숨었다 봤던 게 사실은 그것도 체제 선전용.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희. 근데 뭔 말이에요, 금혁 씨? 그러니까 이게 북극성 악단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다 알 거예요. 아마 카세트로도 들었었고 뭐 CD로도 봤었는데. 많이 나왔죠.
거기서 뭐 전자악단은 북한식 용어잖아요. 무슨 밴드라 그래요. 네. 저희는 밴드가 뭐야? 막 이러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거를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출처불명의 노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듣는 건 안 되는데 이걸 들었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요. 당연히 이제 북한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남한 노래인 것처럼 하고 유포를 시켰는데 진짜 남한 노래는 처벌을 하고 이건 처벌을 안 하면 주민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게 처벌은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저것도 남한 노래 맞구나.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요 정도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북한식 이 쪼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남아있는데 네. 그걸 다 믿는단 말이에요. 저희는 모르죠. 아니, 남한 말을 모르죠.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18년을 살았는데 제가 서울말을 억수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걔네들 공연 보게 되면 소름 돋아요. 서울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와. 아니 이렇게 무섭게 세뇌하면 세뇌 안 당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야, 그건 지금 알았네. 북한에 그 통일전선 사업부가 있어가지고 지금 통일전선 사업부 안에 작가, 연출, 모든 그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곡은 한국곡에다가 가사 전문 바꿔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시집, 소설, 남선 작가 지움 가지고 북한에 돌려보내요. 위대한 분이라고 칭송하는 내용들 가지고 이런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세뇌 안 나가기가 쉽지 않지. 그럼 이런 무대를 이렇게 꾸미시려면 많은 분들이 좀 한국 영상이나 한국 가수들의 무대나 이런 거 많이 보면서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코치를 해주시는 그 일기 가수분이 북한 창법을 보면 두성을 많이 써요. 일단은 창법은 조금 남쪽하고 틀린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발성적으로 보면 성악이기 때문에 두성을 많이 써요. 해방된 강산에 볶으게 장군님 주신다. 이제 저희를 코치해 주시는 분은 이제 흉송을 많이 써라 말하듯이 하고 그리고 발음에서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찰랑찰랑 같은 거를 받침을 좀 빨리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찰랑찰랑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찰랑찰랑 찰랑찰랑 찰랑 네네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리고 모음에서 조금 이제 조금 좀 모아주라고 남한하고 북한이 모음 차이가 좀 있대요. 오늘인지 잘 모르니까 오늘 이렇게 좀 강조하는 식으로 모음을 좀 조심하라는 그런 교육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 어이가 안 돼요, 어이가. 그래서 속았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막 개사해서 막 이렇게 막 부르는 진짜 목적은 노무라고 하는 거 플러스 이제 위대성 선전이죠.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장비 싸움이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대북방송 아나운서 출신 네. 우리 미양 씨가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 아나운서를 했고요. 그 민지라는 가명을 써서 민지. 네, 굉장히 애교 섞인 목소리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민군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나 보다.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죠. 최초로 시도를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귀순을 했는데 그분이 그 민지란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대북 방송을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대북 방송은 3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장비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실제 현장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장비 시스템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실제 GPA를 간 거예요. 저희 여군들이 네, 사복을 입고 가서 마이크를 들고 그냥 마이크가 그냥 쩡쩡 그 앞에 울려 퍼지죠. 그거 자체가 와 진짜 남한은 잘 사는구나라는 홍보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여군들이 방송을 가게 되면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네. 계속 불러내죠. 예, 마이크를 들고 또 저희가 여자잖아요. 아, 그럼 이러겠네요. 딱 보다가 저기 북한에 저기 북쪽에 저기 방금 손 머리에 올리신 오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깜짝 놀라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낯간지럽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높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배도 고프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런 상황에 또 꽃다운 나이에 갔잖아요. 혈기왕성할 때. 그렇지. 근데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밤에 울린다.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를 필살기 멘트 한번.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밤에 울린다.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를 필살기 멘트 한번. 인민군 여러분, 인민군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죠. 이렇게 좀 목소리를 변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민군 오빠, 저희 왔어요. 인민군 오빠, 저희 왔어요. 좀 나와보세요. 와, 확 나와요? 네. 그럼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근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대박. 높은 간부 정도 돼야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네, 홀리니까 니네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잠깐만, 하늘 씨 어디서 왔죠? 저는 전방에서. 우리 사나요? 네. 전방에 휴전선 넘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북 방송을 할 때는 그때 서로 중단할 때였어요. 2010년도에. 근데 그때가 날씨 방송이 가끔 그 바람이 위쪽으로 불 때 딱 나오는데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때 처음 듣고 사실 진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선임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야, 저 목소리 진짜 막 간드러지지 않냐 이러는 거여서 좋았다는 거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한국 그 여자에 대한 그 환상 그게 막 생겼었고 그럴 네. 것 같아요. 아니, 날씨를 가르쳐 준다는 거는요. 북한 병사에게는 이건 충격적인, 그러니까 남측의 과학 발전까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날씨가 좀 자주 틀려가지고. 아, 자주 틀렸어? 왜 많이 틀리죠,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 우리 현양 씨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대남 방송국에서 얼마간 가수로 활동하신 거예요? 가서 정식 있은 건 한 1년 정도? 그리고 그게 해산됐습니다. 제가 갈 때 자체는 최고 이제 위에서는 거의 없애려고 생각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타이틀은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 선언 때문에 우리가 해산을 한다 이렇게 타이틀은 달았지만 저 배우들끼리 쉬쉬쉬하는 소리는 이제 장비 싸움에서 지니까 이거 불필요하니까 이거 없앤다 이런 네. 소리. 자, 현양 씨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양 씨의 탈북 메이트였던 현양 씨의 탈북 메이트였던 서영희 스님. 김부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셨나요? 부르지 뭐 우리 몇 번 했죠 뭐. 몇 번이나? 앞에서? 네, 앞에서 이렇게 앉으세요. 누구 앞에서요? 김일성이 앞에서 했고. 왜냐면 도예술단이기 때문에 음악대 졸업생들이 지방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수로 보충할 때 제가 공동고시를 보고 우리 교수로 취직을 했죠. 뭐. 그래서 옮겨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아나는데 나라고 못 달아나고 그냥 한국 간다는 것도 알고 가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내가 가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면 남편하고 아들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서 데려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먼저 탈북했죠. 혹시 그때 허영희 선생님께서 같이 탈북했다는 그 제자분이 혹시 현양 씨인가요? 저번 방송의 이야기. 네. 그 말씀. 제 딸처럼 생각하던 아이고 너무 어릴 때부터 저하고 너무 인연이 깊으니까 남편 아들 보고는 말을 안 하고 오지만 제자한테는 말하고 가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같이 나도 선생님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같이 선목을 지고 왔어요. 선생님 그 현양 씨는
어떤 제자였나요? 아기 때부터 나서부터 어머니가 우리 한국장에 다니다 나니까 어릴 때부터 친한 언니의 딸이니까 봤고 그다음에 제가 예술대학에 교수로 가 있을 때 야가 그때 15살인가 됐을 때 학교 입학을 시키겠다고 데리고 왔을 때 보니까 좀 남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걸 어쨌든 북한은 그건 다 자본주의 발성으로 치니까 북한에서 제가 성악을 하면서 이런 목소리 가지고는 북한에서 성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좋아를 안 했지만 또 친한 언니의 부탁이니까 그래서 시험을 지켜봤고 합격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6살 되는 해에 그때 이제 평양에 이제 남한 가수분들 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도 대중가요 좀 키워봐 하는 김정일이 방침이 내려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일기로 이제 대중가요 경연에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대학교에서 성악학부 학생들만 예과부터 대학반까지 한 70명, 80명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다 무대에 세워놓고 시험 치는 식으로 해서 경연 참가자들을 이제 뽑았는데 대중가요 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성악이고. 네, 다 종악이고. 현양 씨께서는 현주 씨 스타일로 하는 노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곡 좀만 불러주실래요? 북한 노래. 맑고 푸른 초국의 하늘. 자, 요거를.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 이렇게. 야, 이거 완전 그거네요. 자본주의 뭐. 황색 바람이 들어가 있어. 근데 뽑히긴 했는데 일단 뽑아놓고 보니까 얘를 내보내야 될지 고민을 엄청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제 이름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양강도 예술대학을 대표해야 되고 또 양강도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도까지 이제 왕창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디서 저런 학생을 키웠냐 일단 큰일 나니까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가서 이제 딱 강하게 네. 잘못돼도 내가 책임을 진다. 무조건 우리 학생 데리고 가겠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됐죠. 아니 그때 대회 당일날 어떠셨어요? 그래서 경연을 데리고 갔죠. 뭐 힘들게 어쨌든 평양까지 갔어요. 네. 가서 경연을 내보냈는데 어쨌든 반응을 전 보고 싶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너 부르고 싶은 대로 내 자간껏 한번 해라. 마음껏 지르고 가자. 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노래 부르고 끝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객석에서 터지는 게 이게 황색이 아니야? 이렇게 왕성왕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 네. 막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못하지. 뭐 경연인데다가 그런 노래를 듣고 한호를 지르진 못하겠지만 다 자기 속 생각을 수근수근 다 말하니까 갑자기.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현양 씨? 홀로 핀 진달래라고 가극 노래가 있어요. 밀리마 이야기라는 가곡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고. 근데 그거를 황색풍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말하듯이 불렀어요, 저는. 근데 북한은 무슨 노래를 부르면 딱 일단은 경직이 돼서 막 소리를 세워야 되고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원래 그 노래는 어떤 풍으로 불러요? 이렇게. 성악이거든요. 예. 홀로 핀 진달래야 아련한 내 신세론가 모진 발길 치리 밟아 애처롭게 꺾고 지내. 이거를. 그거를 저는 홀로 핀 진달래야 홀로 핀 진달래야 완전 달라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운한 내 신세론가 이렇게 불렀죠. 모진 발길 치리 밟아 애처롭게 꺾어지네. 노래가 이렇게 변한다고? 노래가 이렇게 변한다고? 자본주의네. 이거는 지금 같은 곡인 거죠, 교수님? 같은 곡인 거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큰일 났나요? 등수 들었어요. 대박이다. 몇 등? 등수를 주는데 1등은 못 주고 1등 없는 2등을. 대박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북한에서도 약간의 이거 주류를 다시 새로운 거로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했던 상황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현양 씨 엄청나시네. 작곡가 잘리다. 나 진짜 놀랐어요. 대남방송국에 들어갔
싶대요. 이때 선생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요. 현양 씨한테. 네. 현양 씨 어떤 선물 받으셨나요? 저희 선생님 그 댁은 제가 학생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이제 도서관과 같은 곳이었어요. 선생님 댁에 가면 이제 저쪽 다른 방에 책장이 엄청 큰 게 있었는데 거기 꽉 이제 세계 명작 소설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선생님이 제가 평양 간다고 하니까 미국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미국 소설. 네. 우리 북한은 거의 유럽 소설은 많이 보거든요. 특히 러시아, 소련 소설은 많이 출판하는 것도 많고 했지만 이 미국 소설 같은 건 진짜 그렇게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제가 감명을 받은 상태에서 야가 대학을 졸업하고 가게 되니까 무슨 선물을 해줄까 하다가 우리 현양이 이쁘잖아요. 근데 그 소설이 이쁘잖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갈 수는 없지만 이런 세계를 알아라. 난 딸이 없는데 이런 소설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 또 아름답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소설을 선물로 줬어요. 그 후에 이제 현양 씨가 굉장히 탄탄대로를 달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현양 씨?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 땅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항상 네, 가슴에 있었던 것 같고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북한의 화폐개혁이었습니다. 화폐개혁 때 제가 엄마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재산을 나라에다 빼앗기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억울해서. 근데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재산을 누가 빼앗아갔는지를 아는데 빼앗아간 사람한테 가서 왜 빼앗아갔냐고 한마디 물어볼 수 없는 그 억울함이 심장이 터져서 억울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그때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엄마가 재산 잃고 돌아가시는 동안 한 3년이 걸렸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다. 강도들의 무리가 집권하는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떠날 생각을 했었죠. 본격적으로 했었는데 제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장교였는데 일반 사회 사람도 잘 살면 요시찰에 들지만 장교인 경우는 군인 가족이기 때문에 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시찰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사실 저는 간첩으로 잡혀갔거든요. 사실 저는 간첩으로 잡혀갔거든요. 네, 간첩으로 잡혀갔는데 저는 간첩짓 한 것도 없고 임무받은 적도 없는데 단지 쟤네가 이상하다 하니까 이제 감시를 붙였고 도청을 한 걸 몰랐죠, 제가. 모르고 집에서 그 2월 16일 4.15 때 되면 본격적으로 정성사업 검열이라는 걸 다녀요. 초상화 관련된 뭔지 있나 이런 걸 다닌 이민반장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서 내 집에 있는 물건이니까 내가 닦는 거지. 이 사람들 왜 우리 집에 걸려있냐고 내가 이제 혼자서 이런 얘기를 초상화를 물건으로 표현하고 네, 하도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니까 내가 내 집에 물건이 먼지 쌓이는 게 싫어서 닦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게 뭐가 돼서 내가 이걸 밤낮 닦으라고 강요를 받아야 되는지 어이가 없네 이런 얘기를 이제 혼자서 왔다 갔다 청소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이보에서 알아. 도청이 있는 걸 몰랐었던 거예요. 아니 혼잣말은 할 수 있잖아. 혼잣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걸리면. 그 정도 쓰면 사형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위부에 잡혀갈 때는 남편은 제가 그런 말 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남편은 간첩을 모르고 공모한 죄로 잡아갔고 나름 그렇게 뭐 죄명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 엄마가 이제 쓰러져서 사람 못 알아볼 상황에서 제가 잡혀갔는데 우리 친정 엄마가 이제 중국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사사여행을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국에서 임무를 받아왔고 내가 그걸 넘겨받았다는 식으로 완전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를 잡아간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취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서 면담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한 말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나를 취조하는 자세를 보니까 정확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이제 장비가 안 좋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죽어도 아니라고 하고 죽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 적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없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술이 좀 통했는지 어찌됐든 열흘 만에 저는 먼저 나왔고 나오면 감시가 붙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을 스파이를 다시 붙였죠. 그때 이제 선생님을 스파이를 다시 붙였죠. 아, 스파이로.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여니까 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부탁할 게 있다 해서 가보니까 바로 이 제자를 감시하라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자료를 해서 자기네한테 갖다 달라는 거죠. 뭐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겠나. 내가 스승인데 스승이 어떻게 제자를 그렇게 하겠나. 그러니까 너 대학 다니는 아들이 더 중요하냐 제자가 중요하냐 이렇게 갖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 저희 선생님 아들이 평양 의대에서 대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원 다니는데 평양이나 북한 전역이 다 길을 가다가 이제 몸수색을 마음대로 이제 법관들이 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나 이제 검찰 같은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아들이 그 엄청나게 컴퓨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노트북 가방을 메고 평양거리 가다가 경찰이 보고 야, 너 와 해서 그 노트북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건 없었는데 너먼이라는 그 아동 영화가 있어요. 너먼. 근데 그거를 북한 그 중앙당에서 다 이제 검열을 해서 합격이 돼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배포하기 전에 우리 동생 그 동생이 먼저 노트북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어디서 먼저 났냐 이러면서 이제 그 노트북을 빼앗았고 의대 당위원회까지 문제가 제기돼서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아들이냐 제자냐 우리 말을 잘 듣고 임무를 잘 수행하면 아들이 지금 이런 문제 조금 있는데 우리가 잘 봐줄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감시를.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걸 제자 편을 들면 어렵다는 걸 아시면서도 제 편을 든 거예요. 하지만 양심적으로 놓고 볼 때 제자를 배반할 수 없죠. 잘못이 없는 제자. 잘못이 뭐 잘못이고 인간이 자기가 뭐 북한 사회니까 그게 제 문제라고 묻지만 다른 데서의 다른 나라에 인간이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죠. 아 잔인하다. 뭐 내가 살겠다고 제자를 이 야를 죽일 수 없잖아요. 사실 그때 제가 아들이 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5살부터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제 예술대학교 한학급 동창이 피아노 교수로 떨어졌어요, 대학교에. 근데 친구를 찾아갔더니 친구네 단층집이었는데 친구랑 친구 남편이 막 싸우는 소리가 내가 마당에 서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선생님 이제 스파이로 했다가 안 되니까 내가 매일 애손목 잡고 매일 얼굴 보는 그 친구를 또 저한테 스파이로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친구는 수행을 못 하겠다 그러고 남편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보위부 임무를 거절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해라 하고 부부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친구 우리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마당에 서서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영화 보는 내 존재 자체가 문제구나.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선생님 집도 예술대학 바로 앞에 큰 길 옆에 아파트였거든요. 애손목 잡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선생님한테 갔어요. 문 딱 열고 선생님하고 들어갔는데 선생님 그때 아들하고 전화를 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금방 평양하고. 너 왜 왔어? 우리 선생님 성격 좀 급하시거든요. 왜 왔어? 이러면서 나 또 보위부에 잡혀가게 하려고 왔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금방 친구 싸우는 거 듣고 와가지고 너무 속이 심란한데 선생님까지 이러시니까 제가 신발본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속상했겠다. 왕왕 울었어요.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죽으면 되나요? 제가 죽으면 선생님 우리 그 친구 다 무사해지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확 와서 날 안고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신경이 예민해. 네가 무슨 죄겠니? 이 나라가 문제지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선생님하고 제가 막 안고 울면서 떠나자 우리 이런 생각을 더 굳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두 분이 탈북을 이제 계획하신 거네요. 네. 둘 다 가족이 있잖아요. 네네.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현양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참 울었죠. 많이 우셨어요. 네. I'm trying to hold my breath. 와우. Let it stay this way. Can't let this moment end. 다른 분들은 잘한다고 네. 다 기뻐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니까 남겨진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북한에 태어난 게 죄가 돼서 우리는 이렇게 한 일, 죽을 때까지 이런 무거운 부담을 지고 죄스러운 마음에 살아야 되나 하니까 약간 노래를 잘 부르고 좋아질수록 더 힘든 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아직 앞날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살아보라. 다른 사람들이 뭐까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영 씨는 교수님한테 가장 죄송한 게 있다면 뭐예요? 미안함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제 본인은 아니지만 저 때문에 감방을 가신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죄송하세요? 네, 너무 미안하죠. 네. 그거 왜 네가 미안해하니? 그게 현아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그런 나라니까 그렇게 간 거죠. 그래도 저 같은 못난 제자 만나지 않았으면 쌤 그런 고생 안 하셨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원망해 보신 적 없어요? 내 제자? 어쨌든 저는 제 인생에 딸이 없는데 이상하게 야가 내 옆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심적으로 놓고 볼 때 야가 하겠다고 하는 이게 무슨 잘못된 게 없고 그 제도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런 제자를 데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이 나만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얼마나 잘 살았을까 하는 이런 그런 생각이 있고 현황이라도 잘 돼서 우리가 다 못한 거 여기서 음악을 마음껏 펼쳤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들소들이 뛰고 노루사슴 노는 그곳에 나의 집 지어주 걱정 근심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나의 집 지어주 언덕의 집 노루사슴이 뛰어놀고 걱정 근심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나의 집 지어주 언덕의 집 스승 보고 제자를 잡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 이제 나왔으니까요. 말이 좀 되는 세상으로 왔잖아요. 우리 앞에 다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앞에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건강하셔서 제 옆에 오래오래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곳에 우리 집 지어주 채널 A